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오늘 그림책으로 만나는 글쓰기 수업 9번째 시간으로 소개할 책은 앤서니 브라운의 코끼리입니다.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작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작가죠.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우리 아빠가 최고야, 고릴라, 우리 엄마가 최고야, 돼지책, 터널 등 아이들에게 많은 책들을 읽어 주었는데요. 최근에 만나게 된 앤서니 브라운 책인데요. 제목은 코끼리입니다. 앤서니 브라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코끼리는 정말 작가가 되고자 했을 때 제일 처음 출판하고자 했는 책이었는데요. 의도치 않게 출판이 되지 않고 최근에 한국에서 제일 먼저 출판한 책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독자들에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통합단원, 봄단원에서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코끼리를 선정했습니다. 책 속의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화려한 숲속의 꽃동산이 보이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동물들이 나와서 아이들의 흥미를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책이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먼저 표지를 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궁금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왜 코끼리는 여기에 서 있을까요? 지금 코끼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자, 코끼리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기 숲속에 숨어있는 이 친구는 또 누구일까? 코끼리는 아기일까요?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왜 혼자 있을까요? 코끼리도 가족이 있는데 왜 혼자 있을까?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기심이 아주 많은 새끼 코끼리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코끼리는 저 멀리 보이는 숲을 향해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서 숲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코끼리는 숲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숲속의 모습이죠. 숲속의 모습을 보면서 코끼리가 왜 여기에 들어보고 싶었는지 아마도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한 장면 더 있는데요. 새끼 코끼리는 처음 보는 알록달록한 식물들이 신기해하면서 점점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대요. 새끼 코끼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정말 봄동산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아름다운 꽃밭 속의 코끼리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다가 새끼 코끼리는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 길을 그만 잃고 말았대요. 어떡할까요? 코끼리는요. 그래서 새끼 코끼리는 숲속에서 만났던 사자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았더니 사자는 졸고 있었는지 나한테 묻지 마 하고 하품을 했고요. 고릴라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았더니 고릴라는 무엇인지 기분 나쁜 일이 있는지 저리 가 하고 말을 하였대요. 새끼 코끼리는 또 악어에게 물어봤는데요. 악어는 짜증이 났는지 말해주지 않을 거야 하고 딱딱거렸대요. 새끼 코끼리는 하마에게도 물어봤는데요. 하마는 자기 혼자 너무 물속에서 행복했던지 그냥 미소만 지을 뿐이었대요. 코끼리가 정말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데 관심이 아무도 없네요. 다음번에는요. 새끼 코끼리가 뱀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물어봤는데요. 뱀은 어찌나 잘난 척을 하는지 너 같은 동물이랑 말 안 해 하고 말했대요. 자, 뱀의 모습을 보면 정말 천상의 동물이라고 하는 이 뱀의 모습 정말 아름답죠? 무냥무냥 꾸며지는 그런 색깔과 뱀의 자태를 보면 정말 도도하고 코끼리 같은 동물과는 말하고 싶지 않은 표정까지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만났던 표범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물어본답니다.
표범은 너무 귀찮은지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이때 코끼리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옛말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았나요? 딱 그 말이 선생님은 지금 기억납니다. 코끼리는 과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때 아주 작은 목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목소리가 났는데요. 아래를 내려다본 새끼 코끼리는 작은 생쥐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한번 커다란 코끼리와 조그만 생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코끼리가 내려다보면서 정말 얼마나 작은 생쥐를 코끼리가 발견했을까요? 너무 간절한 마음 때문에 생쥐를 봤을 것 같아요. 그때 생쥐가 말했어요.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까? 그런데 코끼리는 생쥐처럼 작은 동물이 정말 자신을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너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 생쥐를 살짝 들어 올려서 코끼리 머리에 앉혔대요. 한번 볼까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코끼리가 코로 생쥐를 앉히고, 자, 이 자그마한 생쥐가 일러주는 대로 지금 코끼리가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끼리의 표정은 한번 볼까요? 아직도 집에 못 간 불안함이 가득 차여 있는 것 같아요. 생쥐가 길을 알려주면 코끼리는 생쥐가 알려준 대로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새끼 코끼리는 숲을 빠져나와서 집에 도착하였지요. 생쥐에게 아주 고마워했답니다. 그런데 생쥐는 별거 아니라는 듯 친구에게 쪼르르 달려갔어요. 내가 만약 생쥐라면 길을 잃은 코끼리를 도와주었을까? 한번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도록 합니다. 어떤 친구는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나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라 할 일이라고 하면서 외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생각을 가졌나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커다란 코끼리지만 작은 생쥐라도 도와준다면 코끼리가 위로를 받아서 용기를 내어서 집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는 친구들도 있고요. 내가 도와줘 봤자 코끼리에게 도움이 안 될 거니까 아예 무시하고 지나간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불러와서 함께 힘을 합쳐서 코끼리가 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친구도 있겠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정리해보고 이유도 한번 차근차근 적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내가 만약 코끼리라면 가보지 않은 이 숲속을 코끼리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갔을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나라면 정말 한번 새로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들어갈 것이다 하는 친구도 있고요. 나는 너무 겁이 많아서 혼자는 못 가고 부모님과 함께 가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아마도 저기 무엇인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날은 가지 않지만 집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로 그 숲속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숲에 가서 재밌게 놀 수 있는 준비를 한 다음에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우리 가족이 모두 모여서 캠핑 장비를 다 마련한 다음에 가족 캠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혼자 가는 것보다 참 여럿이 가면 좋겠는데요. 여기 나오는 호기심 많은 코끼리는 참 용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코끼리는 봄의 모습 중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책을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책을 보면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장면 있었나요? 선생님은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코끼리가 숲속에 있는 모든 것에 마음을 뺏겨서 얼마나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졌던 그런 숲속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아마도 이렇게 아름다운 숲속에 들어갔다면 선생님은 집에 가고 싶지 않다, 여기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막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과 숲속에 가본 기억 있나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숲속에 혼자 지금 숲속을 거닐고 있는 코끼리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통하는 장면 골라보고요. 미술활동으로 연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미술활동으로 할 때는 그림이 엄청 화려하고 정말 색상도 뛰어나기 때문에 검은 도화지에 색종이를 이용해서 오리거나 붙이면서 계속해서 겹쳐나가는 그런 숲속의 모습으로 꾸며본다면 이 화려한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과 유사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재현할 것 같습니다. 책을 다 읽고요. 글쓰기를 다 한 다음에 커다란 검은 도화지를 놓고 여러분이 색종이 작업을 하면서 오려 붙이고 또 나머지 부분은 색깔도 칠해가면서 한번 숲속의 장면을 꾸며보는 거 추천합니다. 선생님도 사실은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한 그림을 그리면 정말 색만 바라봐도 힐링이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 숲속을 한번 꾸며본다면 글 쓰는 거 못지않게 재미있고 코끼리가 숲에 들어가서 마음을 홀딱 뺏긴 것처럼 여러분도 이 아름다움에 흠뻑 젖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책을 다 읽고 어떻게 느꼈는지 느낀 점이나 알게 된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그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작은 손길이라도 손을 내밀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되고 기쁨을 나누게 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참 의미 있는 나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생지가 커다란 코끼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작은 손길이라도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주자주 손을 내밀어 주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의 작은 손길도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가 작은 성금을 모아서 불우이웃을 돕거나 어려움에 처해 그런 수해 현장이나 커다란 자연재해를 겪게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한 번쯤은 내밀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앤서니 브라운의 코끼리를 읽으면서 작은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앤서니 브라운의 코끼리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책을 다시 한번 읽고 블로그에 있는 학습지를 가지고 글쓰기로 남기도록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